예,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새로 제가 좀 유명하다고 해서 산 프로그램인데, 유료로. 그거 하나 좋네요. 뭐, 필기도 되고, 뭐, 유튜버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저도 흥하고 사는데, 괜찮네요. 이 시간이 보여요. 그때그때. 그래서 여러분들 20분을 지켜주려고 했는데, 아까 편집하는 바람에 30분을 넘어서 미안합니다. 자, 이론을 좀 해야 돼요. 그 다음 진도를 나가기 전에. 그래서 그래프 개념을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현실 세계의 복잡한 작업을 우리가 시각화, 그래서 구조화해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 가시적으로 설명할 때 유용합니다. 한눈에 보거든요. 그래서 현상이나 사물을 버텍스 즉 정점 하고요. 간선. 그렇죠? 이게 우리는 이걸 링크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노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정점 간선. 그렇죠? 버텍스 엣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형 자료 구조나 트리 자료 구조를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다대다 관계. 이거예요. 다대다. 이거 맞나? 그렇죠? 다대다 관계. 관계를 가진 원소들을 표현하기 위한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그래프는 주요 요소 간에 여기 보면 관계, 거리, 비용, 특히 비용, 거리 많이 사용해요. 다양한 주제를 우리가 표현하고 설계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특히 네트워크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유용합니다. 두 정점이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인접해 있다. 그래서 adjacent,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간선은 두 정점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A하고 B 우리가 관계를 나타내면 이걸 링크, 즉 이걸 간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국의 도로망이나 도시의 지하철, 특 이거예요. 네트워크 구성도. 그쵸? 컴퓨터 네트워크 구성할 때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왜 이게 지금 설명이 되냐면 우리가 좀 더 알고리즘을 AI 이론을 공부하면서 같이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할 때 이제 이 책 끝나면은 그때 이제 좀 더 깊은 알고리즘을 조금씩 공부할 텐데 그때 이제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많이 쓰는 게 다 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 그래프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산망, 인간관계, 사회 조직, 데이터 구조, 데이터 링크라고 하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중요하고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 또 많이 쓰죠. 분자 생물 유전자 관계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AI 하지만 이 AI로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 뭐 신문기사에 본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진짜 좋은 고급 AI 인력들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또 일단 지금 당장 그쵸? 급한 실제 급한 이런 회사들은 뭐 엔사나 다음이나 뭐 이런 몇 군데 빼놓고는 그쵸? 카카오나 이런 데 빼놓고는 이제 AI의 그런 거를 수익화를 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데이터 사이언스 중에서도 이제 빅데이터 그게 원료가 되니까 이제 그쪽은 발전이 계속 되고 있고 AI는 지금 문제는 이분들의 눈은 되게 높고 회사에서는 많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그런 고급 진짜 모든 걸 다 알려면 석박사 과정을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쪽에 이제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경영 쪽에서는 금융 쪽이고요. 왜냐면 우리 알죠 주식이나 그쵸 자동 트레이닝 이게 옛날부터 이 데이터 갖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플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거래 그리고 외환 딜러들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즘에는 이제 핫한 게 부동산이죠. 왜냐면 예측 프로그램이 주식은 AI도 잘 못 맞힌다고 해요.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주식 거래 같은 경우도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안 맞는다고 되게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프레딕션을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통계를 배우셨으니까 외생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런 심리학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불안해서 뭐 그것도 있고 갑자기 이런 외생 큰 변수 뭐 코로나나 메르스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 또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중 관계 뭐 이런 거 하면 팍팍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있으면 예측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 배우겠지만 경제에서 선행지수거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심리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맞추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단타 위주로 많이 하죠. 오토 어드바이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잘 맞아요. 왜냐면 프레딕션을 해도 그 단타나 과거에
짧은 기간의 최신성을 반영해 가지고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마이닝 배우셨으면 이제 타임 시리즈가 그런 거거든요. 그게 타임 시리즈가 어 최근 3개월 아니면 몇 년은 잘 맞춰요. 근데 이제 아주 프레딕션을 이제 길게 하면 안 맞죠. 데이터도 많아야 되고. 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익을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가장 핫하고 잘 맞는 게 특히 이미지, 사람 폐, 그쵸? 이런 것들은 천천히 진행한 거고, 그런 거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거든요. 병균이나 이런 게. 그래서 분자, 생물 유전자 관계, 그쵸? 이런 거에서 지금 의학 쪽에서는 엄청 발달해. 특히 이미지 쪽은 엄청 발달했고, 막 의사가 없어진다. 진단만 하고 이제 얘기만 하고 그런 구조만 알고 인간에게 설명할 사람이 필요하지, 결국은 AI로 많이 대체 방사선과나 이런 건 대체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호텔 쪽은 말할 것도 없죠. 그쵸? 그냥 단순한 서버들 없어지고 있고 키오스크 다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술 경영을 트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죠.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나 이 데이터 처리, 분석, 그거 해야지 여러분 살아남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제 옛날처럼 평생 직장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에 대해서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한 말로 이 물 들어왔을 때 같이 타면은 합니다. 뭐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 그래프는.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넘어가서 그래서 이 그래프 개념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래프는 정점의 모음과 그 정점을 잇는 간선의 모음 간의 결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V, 엣지, 그쵸? 그리고 VE, 버텍스 정점의 집합, 이렇게 돼 있죠? A, B, C, D, E, 그쵸? 그 다음에 간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이런 걸 전체적인 걸 요약한 거고, 우리는 거기에 응용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응용이 되냐? 뭐 통신일 때는 우리가 정점에 우리 전화, 그쵸? 여기서 전화기 한 대 있고 저쪽에 전화대 한 대 있고, 컴퓨터도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광섬유 케이블로 하고, 이제 유선 케이블일 땐 그러죠. 그리고 전자회로 같은 경우 칩 컨덴서 저항이 있으면 선으로 있고, 급수 시스템 같은 경우 정수지, 뭐 정화 시설, 그럼 배관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교통 말도 못합니다. 지금 제가 딥러닝 쪽을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하면서 석사들하고 같이 듣는데, 거기서도 이제 교통공학과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연구하는 게 서울시에 이런 걸 딥러닝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도 하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차 간격도 그렇죠. 뭐 1호선 특히 뭐 9호선 이런 오는 배차 간격, 뭐 아니면 그 시간대별 혼잡도를, 그런 거 다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알고리즘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공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핫한 거죠. 교차점을 어떻게 할 거냐, 공항을 어디다, 우리가 뭐 들어봤지만 허브 앤 스포크라는 개념이 있죠. 저도 옛날에 이거 뭐 박사과정 그 면접 때 나왔던 것 같은데, 해종대에서 이런 거 진짜 어떤 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허브를 두고 어떻게 나머지를 방사형으로 어떻게 한다, 물류창고 같은 거 할 때도. 그래서 유통이나 이런 게 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면세점으로 진출하게 되면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도 공항공사나 항공사에 취업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정점에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게 도로나 항로가 되겠죠.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하이퍼링크를 HTTP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쵸? 사회적 관계, 사람, 그러면 친구 관계, 우리 쪽에서는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인문사회 쪽에선. 그리고 경제, 그렇죠? 뭐 주식이나 현금이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알고리즘은 어떤 네트워크의 하나고, 이런 거 수리적으로 어떻게 계산하고 모형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하나의 이제 학문이나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거지만, 우리 말대로 기술 경영이에요. 우리는 이거 갖고 한마디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학자들은 논문을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융합하면 되겠네라는 생각하겠지만, 저런 기술을 가져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고 이거 돈 되는 거네,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만약 그래프 보시면 정점은 A, 가스 방향 보세요. B, C, 그쵸? 그래서 간선은 A하고 G,
그쵸? 그죠? A하고 W, A하고 E 이런 식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게. 그게 이 그래프의 개념입니다. 이게. 자, 그럼 넘어가서 자, 그다음에 그 사물간의 그래 관계나 그래프로 표현하면 우리 도심 지역 영등포, 강남 이렇게 이거 뭐 요즘에 뭐 핫한 그 코로나에서 어, 확진자 그거랑 비슷하네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안 짜더라도 개발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구조를 알면 이런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좀 후배 여러분들에겐 선배겠죠. 실제로 카카오앱 한 게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그렇죠? 바로 여러분 선배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이런 개념을 이해한 거죠. 우리가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불편해. 공용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아니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나간 거 처음에 공용 주차장 찾아주는 걸로 했어요. 공용 주차장 찾는 거 여러분 네이버 치면 나와요. 근데 일일이 쳐야 되잖아. 어디인지. 근데 그냥 여기서 내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내 위치를 추적해서 여기서 가까운 공용 주차장 찾아줘. 그걸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카카오한테 팔린 거잖아요. 어, 그 김기사라는 것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니까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인 이제 레드 테이블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보면 이제 나를 기준으로 이러한 친분 관계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친밀도 우리 좀 이따가 바로 친밀도 공부할 건데요. 친밀감의 정도를 표현하며 거리나 시간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가중치가 있잖아요. 난 걔랑 몇 배 더 치해. 그쵸?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곤란한 질문이 뭐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쵸? 그러면 엄마의 친밀도를 가중치로 2. 그러면 곱하기 2. 그쵸?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게 그 여러분 수업 때는 나올 거예요. 아마 이 공식이 나올 건데요. 어, 예, 이제 딥러닝 하기 전에 꼭 나와요. 이걸 나중에 배우겠지만 내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이과 수학의 기본인데 우리는 안 배워서 그렇거든요. 이거 내적이에요. 행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웨이트예요. 우리가 어떤 거에 가중치를 주고요. 어떤 x 값에다 거기다 에러 한 게 항상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딥러닝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요러한 내적 구하는 거 그래서 아마 수학 공부가 좀 나올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그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라스 펑션이라고 해요. 그걸 최소화하는 그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웨이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철수하고 영희하고의 관계가 그뭐 예를 들어 10점 만점이라면 그 9배 정도째.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걸 10으로 표시하시오. 그러면 이런 것 갖고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 갖고 조사를 해요. 설문조사로 그전에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계로 돌렸는데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이 가능한다는 거죠. 이제 네트워크로 묶어가지고 이제는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래프가 크게 무양, 유양, 그 방향이 있냐 갖고 나누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가중치가 있냐 그걸로 이제 또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종류는 무양 그래프, 간선에 즉 이쪽에 그냥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A하고 B하고 D가 친구고 A하고 D가 친구고 그럼 일촌이겠죠 각각은. 그리고 B하고 C는 친구고 C하고 D가 친구고 이렇게 A하고 B하고 친구고 B하고 C하고 친구고 A하고 C하고 친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향이 없는 그래프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나왔으니까 벌써 이제 유형 나오겠죠. 방향 있는 거. 방향 있는 거는 얘네 둘이는 서로 안다 이거예요. 얘랑 얘랑 안다. 이렇게 친분 관계를 나타낼 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쵸? 동건이하고 알고. 이게 우리 이게 뭐냐면 철수는 동건이 아닌데 동건이 철수 몰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간선의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 그쵸?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유형 그래프 간선의 방향성이 있는 게 이게 이거예요. 방향이 기업과 공급 간의 우리 쪽에서는 기업 공급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작업의 선후 관계들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쪽은 좀 이렇게 글로벌한 기업들이, 근데 여러분들도 글로벌한 기업에서 혹시라도 이제 뭐 서울이나 이쪽은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뭐 이런 걸 담당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공급망 관리입니다. 아니면 호텔 체인이나 이런 걸 연결명. 그러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엠바서더 그룹 같은 경우는 아코라는 데서 프랑스에 이제 체인을 같이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어떤 거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예약망을 통해서 GDS라고 그러죠. 그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서울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에 대해서 홍보나 마케팅을 거기서 같이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듣기로도 2, 30%를 예약을 그냥 그쪽 예약망을 통해서 그냥 예약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비싼 로열티를 주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알아서 내 객실이 매일 차야 되잖아요. 근데 3, 40%를 꽂아준다고요. 그럼 그 비용, 그 매출이 비용보다 더 로열티 내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겠죠? 잠깐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 자꾸 이거 뭐야, 이게, 뭐, 잠시만요. 지금 녹화 방향이, 아유, 참 힘드네요. 예. 이해되시죠?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겠어요. 중간 편집하는 거 모르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 종류입니다. 가중 그래프예요. 그러면 그래프의 정점을 연결하는 간선마다 일정한 값을 할당한 그래프를 우리가 가중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떠한 가중치를 준다는 거예요. W를 웨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간선에 할당하는 값은 각 정점 간의 거리나 비용 같은 속성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정점이 예를 들어서 도시가 된다. 이거 A도시, B도시, C도시, D도시라고 하면 간선이 건설된 도로를 우리가 나타낸다. 그렇죠? 그러면 그 도로의 건설 비용을 간선의 가중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채널 관리라고 해요. 우리가 마케팅 공부하시니까 채널 관리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 채널이 오프라인으로 오느냐, 온라인으로 오느냐, 전화로 오느냐, 그쵸? 팩스로 오느냐. 예약 소스 같은 거 구분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 갖고 가중치는 뭐야? 이게 우리가 뭐 100건을 예약할 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예약이 100건 예약이 100건 중에 30건이다. 그러면 이게 3이죠. 10, 10으로 나누면 10건 중 3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인접, 우리가 AJS한테 그러면 같이 붙여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간선으로 연결된 두 정점을 일컫는 거고 이웃 관계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A하고 B하고 연결되어 있고 A, E, A, D. 그렇죠? A하고 C만 없네요. 그러니까 A, B 이렇게 묶고 A하고 D하고 연결되어 있고 A, E, 고. 그러기 이해되시죠? B의 이제 입장에서는 B하고 C, 그렇죠? D는 없네요. B, E, B, 이거 A, B는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C, D. 이렇게가 서로 이웃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그래프 용어 중에 중요한 게 우리가 path라고 합니다. 경로 지정, 뭐 경로 설정. 그 다음에 경로를 어떻게 뭐 비용 최소화. 이런 게 이제 물류 관리나 특히 유통 쪽 빅데이터 마냥 분석 이런 데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뭐 하는 게, 왜냐면 쇼핑몰이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쿠팡 보면 빠른 배송, 그쵸? 당일 배송 이런 걸 하려면 이런 경로를 최적화를 해야 돼요. 그쵸? 그게 최적화하려면 다 수치로 나타내야 되고 우리가 그 개념을 알아야 프로그래밍을 만들죠. 그쵸? 그래서 그래프에서 간선을 따라 갈 수 있는 길을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G1 그래프 그룹 1이라고 할게요. 그룹 1이 있으면 그래프 1에서 정점 A에서 이 정점 C까지 가는 경로를 보면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죠. 또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어요. A, D, C. 그 다음에 A, E, B, C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이거지만 이 경로의 길이를 A, B, C는 경로가 두 번 갔으니까 두 번, A, D, C는 뭐 두 번, 그렇죠? 그렇지만 A, E, B, C는 길이가 3이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잘 네트워크 구성이나 이런 거 체인망 구성이나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그냥 봤을 때는 이제 A, B는 아무도 안 하겠네. 지우면 안 돼요. 왜냐면 어떨 때는 우리도 그러잖아. 우회로 내비게이션이 우리한테 우리가 딱 하다가 이거 차 막히면 우회로를 가르쳐 드릴까요? 하면 우회로 누르면은 우회로 가르쳐 줘. 이거를 이용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시간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막히는데 시간이 나중에 더 해보면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막 학교를 이제 옛날에 운전해 가면 강명문로 타는데 엄청 막혀요. 막히는 시간대에는. 그럼 우회로를 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동네길을 알거나. 그거랑 똑같아요. 시간이 더 짧게 걸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전체 길이는 길어져도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죠. 왜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웨이트죠. 그렇죠. 웨이트에 따라서 또 길이가 길어져도 더 결과감 짧아질 수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원하는 최적화된 값은 그거를 이제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차수라는 디그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차수라는 개념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임의의 정점의 차수는 해당 정점에 연결된 간선의 개수예요. 그리고 이 정점 차수의 총합은 모든 간선 개수의 2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를 보시면 간선의 개수의 차수예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하나, 둘, 셋 연결했죠? 세 개죠. 그러면 차수 몇 개? 세 개. B는 두 개. C는 하나. 알았죠? 차수가 몇 개니? 이게 많이 시험에 나와요, 보통. 자,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몇 개? 여섯 개죠. 그러면은 이 모든 차수의 총합은 각 정점의 차수의 총합은 뭐예요? 모든 간선 개수의 2배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하냐? 다시 말하지만 정점의 집합과 간선의 집합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표현하는 문제는 정점의 집합과 간선의 집합의 표현 문제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중에 뭐냐면 간선이라는 건 정점과 정점이 인접관계에 있는 걸 나타낸다 이거고요. 그래프 표현 문제는 간선 즉 정점과 정점의 인접관계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문제인데 요게 이제부터 여러분 조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행렬 리스트로 이용합니다. 우리가 매트릭스 엄청 많이 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이썬 뭐 프로그램 했을 때 행렬 뭐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응용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제 행렬 보면 그쵸? 저도 기억나요. 집합 행렬. 근데 이거 현실에서 어디에 써먹어?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생활 써먹는 건 산수예요. 그렇죠? 계산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컴퓨터 공학에서 이 인접 행렬은 정말 많이 씁니다. 행렬을 정말 많이 선용대수해서 그걸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그래서 인접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인접 행렬이란 두 정점을 연결한 간선의 유무를 행렬로 저장합니다. 행렬로 저장한다 이거예요. 자, 정점과 정점까지의 그 정점끼리의 인접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이고요. 인접이니까 각 정점을 행과 열의 원소로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들이 행렬이 어디서 우리 바로 쉬운 행렬의 구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이 봤을 텐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1, 2, 3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 하나를 셀이라고 부르는 거 뭐예요? 엑셀. 엑셀이 행렬 구조입니다. 이게 뭐야? A 행 A 1행에 A 이게 열이잖아요. 그쵸? 1A죠 여기 1B 이렇게 나타내죠. 이게 뭐야? 행과 열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행렬 구조예요.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엑셀이 우리가 흔히 썼던 엑셀이 그거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B에 여기에 13에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B2의 값은 뭐예요? 13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렬은 우리가 많이 씁니다. 원소. 이거를 이제 뭐 요 행을 i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수치화를 나타내면 단순한 일반화하기 위해서 나타낸 건데 여러분이 머리가 아픈 거죠.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정점을 연결하는 간선이 존재하면 행렬의 원소는 1, 없으면 0. 쉽죠? 인접 행렬을 이해하기 쉽고 간선의 존재 여부를 즉각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n 곱하기 n개가 있다. 만약 10개다. n이 연이 뭐 정점이 10개의 도시를 연결한다. 그러면 행과 열을 각각을 다 쓰는 거죠. 이게 서울, 뭐 부산, 뭐 가까운 데부터 해야 되나?
뭐 수원,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서울, 부산, 수원 이런 식으로 n 곱하기 n으로 10개면 10개의 도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점의 총수예요, 얘는. 그러면 원소를 1행 뭐 1열 그러면 여기겠죠, 서울. 근데 자기 자신은 0이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거기에 간선이 있으면 간선 없잖아요. 서울하고 서울이 나 여기인데 정점만 있는데. 근데 간선이 있어요. 서울하고 부산하고. 그러면 1로 나타내요. 그리고 없으면 0으로 나타낸다. 이해되시죠? n 곱하기 n 행렬이 필요하므로 n 제곱이 필요하죠. 그렇죠? 비례에 관한 공간은 n 제곱이잖아요. 이게 전체는 n 곱하기 10개면 10개 공간은 그러니까 100개의 자료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행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렬의 모든 원소를 채운 데만 n 제곱에 비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 표현을 하겠습니다. 인접 행렬을 이제 무양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양 그래프가 있고 가중치가 있겠죠. 똑같이. 그다음 무양 그래프의 경우에는 원소, 즉 i행의 j열이죠. 정점 i로부터 또 다른 정점 j까지. 그쵸?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이면 이거 부산. 그쵸? 이거 서울이면 얘 부산까지 연결하는 간선이 있냐. 즉 고속도로가 있냐. 그거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가중층이 있는 그래프는 이게 각각에 하나 있으면 그냥 1로 나타내고 없으면 0으로 나타냈잖아요. 근데 가중층이죠. 왜? 서울하고 부산하고 멀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나타낼 때 대부분 다 가중치가 있어요. 서울하고 수원까지 가는 게 이게 도로망이 있으면 부산 여기잖아요. 부, 서, 이게 수원하면 안 되니까 화장실 할까? 화, H.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거 있으면 1 이렇게 나타내는 게 고속도로가 있어. 그러면은 무양 그래프고 사실 여기가 요거보다 4배의 시간이 많이 걸려. 4 이렇게 가중치를 주면 벌써 알죠. 느낌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가중치가 없을 수가 없는, 그렇죠? 우리 현실 사회에서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 우리 계속 이거 우리 좀 이따도 할 거니까 친구와 친구의 찾기니까 제가 이런 것만 꼭 뽑았어. 잘 복붙했어요. 자,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고 그쵸? 동건이 있고 준호가 하고 5번 요. 자, 6명이니까 여기다 번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다 이름 쓰면은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쵸? 그럼 결국 이게 딕셔너리라고 하면 뽑아놓으면 키 밸류 이렇게 될 거예요. 키 밸류 이해되시죠? 그래서 6 지금 자꾸 막 수학 나오니까 머리 아파할 수 있어서 n 곱하기 n은 몇 개요? 공간이 몇 개 표요? 6의 제곱. 6 곱하기 6이니까. 이건 할 줄 알죠? 설마. 그쵸?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정점이 간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0이죠.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수학을 이것까지 설명하면 알고리즘 설명하면 수학을 공학 수학을 설명하니까 넘기는데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1, 0, 1, 0이면 이렇게. 그래서 1에서 0까지 가는데 하나 있으니까. 1에서 출발해서 3까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네. 1에서 5 가는 거 없네요? 0.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양 그래프고요. 존재 유무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걸 어제 탐색적으로 만약 한다고 그러면 이거부터 아셔야겠죠. 이게 더 빠르겠죠. 결과가 거기 있나 없나. 존재 유무 1, 0. 분류 문제 같은 일에서는 필요합니다. 인정행렬이. 자, 그 다음에 유양 그래프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방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방향이 있는 걸 보는 거죠. 1번, 2번 가고 2번, 1번 가면 그렇죠? 1. 예를 들어서 3번이 5번 가죠. 3번이 5번을 가니까 1이죠. 근데 5번이 3번 안 가죠. 그러니까 0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쪽으로 가는 간선이 있냐 없냐니까. 그래서 이것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뭐 똑같이 해보면 4번이 6번 가죠. 그러니까 여기인데 6번은 4번 안 가죠. 그러니까 6번은 4번 없죠? 0이에요. 이해되시죠? 요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현실 사회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가중치 있는 유형 그래프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정도가 틀리죠. 그래서 청수가 0이를 보통 이래요. 그렇죠? 여기 왜 이러죠? 철수가 0이는 8만큼은 좋아하는데 0이는 그렇죠? 인생을 거의 5일 냈어요. 9. 그렇죠? 이런 경우죠. 동건이는 근데 이거 삼각관계네 이거.
그 동군이는 0이를 좋아요. 9. 0이는 동군이 6만큼 좋아요. 그쵸? 복잡한 관계네요. 그쵸?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각각을 뭐냐 1이 아니라 요 간선이 존재하고 각각의 가중치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이 1번을 9만큼 좋아하죠. 1번이 2를 8만큼만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친밀도면 괜찮죠. 친밀도. 제가 조금 너무 극단적 얘기를 들었나요? 자, 아무튼 그다음 넘어가고. 그래서 인접 리스트는 뭐냐? 각 정점에 인접한 정점들을 순서에 상관없이 연결 리스트로 표현한 게 이제 인접 리스트입니다. 이제 리스트로 남겨놓은 거예요. 행렬로 아니고. 왜냐면 인접 리스트에서 인접 행렬과 달리 존재하는 간선은 표현상 나타나지 않겠죠. 아예 000. 왜냐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 n 제곱만큼 시간으로 말하면 그쵸? 눈에는 확 들어오는데 행렬로 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딱 수치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요. 표로 보고 싶냐? 아니면 그림으로 보냐? 그림은 용량도 많고 한눈에 들어오지만 명확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명심하세요. 그 어떤 거를 이제 보고서나 이런 거 할 때는요. 그래프는 전체적 어떤 특징이 있는 것만 딱 보여줘야지 대부분 표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종이값만 많이 나가고 시간에 비해서 한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 개 너무 그래프는 많이 쓰면 안 좋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딱 써야 되고 처음에 여러분 분석하기가 보고 분석용 그 다음에 이제 보고용은 정말 딱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 그런 걸 딱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표로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수치로 나타나니까. 그럼 똑같이 리스트가 그래요. 각 정점의 차수만큼 노드를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전 리스트는 각 노드는 정점을 저장하는 필드가 있고요. 그 정점 각각의 중요한 거잖아요, 노드들. 그리고 그걸 연결하는 링크 필드, 즉 그게 간선이에요. 그거를 이제 저장해 놓는다 이거야. 그리고 정점의 헤드 노드는 정점에 대한 리스트의 시작을 표현하고요.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의 리스트 가중치도 보관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울 때인데요. 이 C 언어 구조로 설명이 돼 있어서 그래요. 대부분이 그걸 코드까지 짜가지고 보통은 가리키는데 다 생략을 해서 그래요. 제가 자 그래서 인접 리스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결국 정점이 1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인접한 거는 2 그쵸? 요렇게 3 4 5 그쵸? 각각에 있는 정점에 그쵸? 인접한 그럼 2는 어떻게 돼요? 좀 지워서 할까요? 지우개가 있던데 자 2는 어떻게 가요? 예, 2를 기준으로는 1 3 5 이렇게 가죠. 나머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정점을 여기 1, 2, 3, 4, 5를 놓고 각각의 정점에서 2로 갔다가 그 얘는 3, 4, 5 이건 같이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목록을 만들 리스트니까 그렇죠? 이렇게 목록을 만듭니다. 2도 1, 3, 5, 1, 2, 1, 5, 1, 2, 4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무양 그래프일 때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1, 2, 3, 4, 5, 6 하는 건 이해되셨죠? 요거가 1, 2, 3, 4, 5번만 없죠. 그러니까 2 하고요. 이게 리스트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각각 이걸 헤드라고 2.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리스트를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나타낸 주소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걸 이제 우리가 왜냐면은 어차피 파이썬이나 R이나 다 내부 구조는 만든 언어를 만든 것 기초는 다 C 언어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C 언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3 그리고 여기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 리스트가 리스트끼리 연결돼 있어요. 4 그리고 이게 이제 C 언어에서 마지막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를 표현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똑같아요.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인전 리스트로. 그러면 일단 이것만 보면 마치 표처럼 우리가 구분이 되죠. 1은 2, 3, 4, 6이 있고 2는 이 정점을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나타내고 자, 근데 조금 복잡한 게 이제 뭐냐? 이제 방향이 있거나 가중치가 있을 때죠. 즉 가중치 있는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가중치가 있으면 여기는 9죠. 1이 2하고는 9. 그쵸? 0이하고 동번이 9.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요. 여기 1, 2, 3, 4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각 가중치를 뒤에다가 자릿수를 하나 늘리는 거죠. 1이 2하고 있는데 1이 2하고 느는데 걔가 뭐예요? 가중치는 9야. 그쵸? 그리고
1에서 시작하는 거. 이게 1이에요. 1에서 시작했는데 3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3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쵸? 요거죠, 요거. 참, 죄송합니다. 이거 좀 지우고. 헷갈릴 수 있으니, 이거 지우고. 자, 이 1이, 동건이 3하고 할 때 뭐래요? 7이죠? 그러면은 3화 할 때는 7만큼 가중치가 있고. 이 친구가 4 어디 있어요? 4. 준호네요. 4는 5만큼의 가중치 있고. 6이죠? 승우한테 갈 때는 6만큼의 가중치가 있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이거 해석을만 할 줄 알면 1이 이해가는데 9만큼 가중치고 7이고 5고 6이고 이 그래프가 없어도 내용은 대충 얘 가중치를 제일 큰 거 9, 그럼 제일 작은 애는 5 딱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표처럼 정리가 된다. 인점 리스트를 하면 그래서 인점 리스트 표현을 하겠습니다. 인점 리스트는 공간이 간선의 총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인점 행렬에 비해 공간의 낭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딱 하면 없으면 뭐예요? 다 0, 0, 0, 0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그쵸? 많이 낭비가 되죠. 메모리라고 그러면 모든 가능한 정전쌍에 비해서 간수가 적을 때 아주 유용하고요. 거의 모든 정전쌍에 간선이 존재하면 리스트를 만드는데 오버헤드 즉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접 리스트는 간선의 밀도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것들을 해봤어요. 지금 그래프도 해봤고 리스트도 해봤어요. 근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게 보이시죠? 한눈엔 그래프는 눈에 확 띄고 대신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리스트는 장단점이 있었죠. 뭐냐면은 눈에는 안 띄지만 막 가중치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만 이제 여기 나왔지만 연결이 촘촘하다 크기를 알면 인접 리스트를 사용하기 어렵다. 그렇죠. 여러 개를 리스트가 막 길면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그렇지 막 길면은 그거 쳐다보는 것도 표도 우리가 옆으로 행렬 엑셀 같은 거 하셨으면 알겠지만 막 속성이 많으면 한눈에 안 나오고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두 정점 간의 간선의 종류 존재 여부를 체크하는 일이 또 잦으면 수행 시간에 엄청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인점 리스트는 간선의 수에 비례, 아까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공간을 쓰면서 간선의 존재 여부를 훨씬 빨리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배열입니다. 인접 배열. 우리가 그래서 어레이라는 걸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배열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볼게요. 즉, 여기 보시면 각 정점에 연결된 정점들을 연결 리스트에 저장하는 대신에 우리가 배열로 저장하면 어레이로 저장하면 우리 리스트만 해도 벌써 뭐 R 같은 경우도 되게 보기가 이렇게 정리는 되지만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한눈에 안 들어오고 복잡해요. 많으면 이게 한 두 개, 세 개면 괜찮은데 막 10개 되면은 그쵸? 정점이 힘들어요. 그래서 배열로 저장하는 게 좋죠. 그러면 연결 리스트의 포인터라고 아까쯤 했죠. 이게 C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는데 그 아까 여기 보시면 2가 있으면 2에서 여기 이렇게 가고 이런 걸 포인터예요. 주소지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에서 3번 가고 그쵸? 이러한 포인터를 관리하는 복잡한 게 없어져요. 리스트는 이게 필요한데 그쵸? 그래서 인접 여부를 체크하는 시간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n개의 그 연결 배열로 표현할 거냐? i번째의 배열은 정점 i에 인접한 정적들의 집합이죠. 집합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집합으로 나타내는 코드가 있었던 거예요.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는 리스트의 가중치도 보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요. 뭐냐면 이 무양 그래프일 경우에 그냥 보여만 주게 각 정점에 있는 정점 수가 있죠? 4개가 있습니다. 이거 정점 수를 더하는 거예요. 정점이 몇 개 있냐? 3개 있다. 한눈에 들어오죠? 정점이 몇 개 있다. 그리고 그거 자체는 얘는 2, 3, 4, 6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만 보여줘요. 이해되죠? 2도 이게 이제 똑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중치가 있으면은 2개로 나눠 가지고 이제 보여주겠죠. 그런데 여기는 일단 무양이니까 2면 뭐예요? 1, 3이 연결돼 있죠. 그래 2개가 있다. 그래서 딱 한눈에 표처럼 몇 개 있냐 카운트를 써준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배열, 즉 집합 개념으로 겹치는 게 없게끔. 그러니까 공간도 조금 벌써 아까처럼 보면 공간도 틀리잖아요. 공간도 작게 하고 쓴다 이거죠. 그래서 각 정점의 인접 배열 헤더에 인접 전점이 몇 개인지를 표시해두면 탐색이 쉬워지죠.
아 일단 우리가 벌써 4개네. 그럼 4개 맞나? 확인. 그것만 해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간 좀 오버했는데요. 그 제가 사전에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친밀도 계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사도 하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